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통계학 같이 공부하게 된 김남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뭐 정보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주로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저하고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텍스트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없고요. 그 대신 노트를 거기다가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과거에는 이 과목을 그 컴퓨터가 있는 룸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온라인 강의라서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으니까, 강의 시간에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여드리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홈워크 형태로 해서 집에서 가서 연습을 좀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이제 두 번 시험이 있는데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각각 테이크홈 exa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드리면 2, 3일 후에 제출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과목은 사실 기초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코र्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기초 지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아주 기본적인 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 도중에 기본적인 얘기도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뭐냐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오늘은 이제 리뷰로 끝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 이제 가설 검정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이제 주로 쓰시면은 이론적인 논문보다는 여러분들이 임피리컬 페이퍼를 많이 쓰시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지 해가지고 자료 모아가지고 가설 설정한 다음에 이제 가설을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가설 검증이 뭔지, 그 다음에 가설 검증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컴퓨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서는 항상 가설 검증의 결과로 p-value라는 걸 우리한테 아웃풋으로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p-value가 뭔지를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p-value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하고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할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 중에 하나가 분산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노바라는 거, 분산 분석에 대한 얘기를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분산 분석이 굉장히 복잡한 모델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이제 이 아노바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게 뒤에 나오는 이제 회귀 분석에서도 아노바 테이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아노바가 많이 이용되는 건 사실은 이제 의학 분야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용되긴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회귀 분석이죠. 그래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사실 이제 그 변수들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뭔지 그런 건 이제 판가름 하는데 사실 모델을 이렇게 설정할 때 변수를 뭐 이거를 드랍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될지 중요하지 않은 변수인데도 이게 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빼야 될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회계 분석하게 되면 뭐 다중 공선성이랄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다중회계 분석, 멀티플 리그레이션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회계 분석에서는 사실 종속 변수나 독립 변수가 전부 이제 양적 변수일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근데 이게 양적 변수가 아니고 질적 변수일 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질적 변수의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질적 변수일 경우에는 이걸 이제 양적 변수로 변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용되는 게 이제 더미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양적 변수가 아닐 때는요, 일반 리그레이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일반 리그레이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건 이제 종속 변수가 그 양적 변수가 아닐 때 사용하는 거, 그죠? 질적 변수일 때 사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회과학 분야에서요. 그 다음에 리그레션 모델을 이제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레션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R 제곱 값이라는 걸 이렇게 뭘 주게 되는데, 물론 이제 R 제곱 값이 크면은 그게 이제 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두 개의 모델이 있는데 R제곱 값이 뭐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차이가 유의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페어링 리그레션 모델이라는 게 이제 바로 그 내용이 되고요. 그 모델도 비교할 때도 뭐 네스티드, 난 네스티드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때 공부할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게 이제 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죠. 팩터 어나리시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인 분석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 익스플로라토리하고 이제 컨퍼머토리가 있는데, 어, 이 요인 분석은 사실 언제 이용이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설문지 만들고 그 설문지 문항들이 제대로 신뢰도를 그죠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판별 타당성 이런 것들 갖고 있는지 이거 이제 검증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신뢰도 체크를 할 때는 이제 크롬바 알파라는 값을 이렇게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exploratory fact 요인 분석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데요. 이거는 그 아까 소프트웨어 중에서 SPSS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이거를 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는 게 이제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라는 거 이거는 뭐냐면 판별 타당성이라는 거니까 검증하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SPSS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에이모스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사회과학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얘기한 그 SEM 모델,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조 방정식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거를 이용하는데 왜 이걸 주로 이용하게 되냐면 사실은 이제 뭡니까 잠재 변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설문 문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잠재 변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라는 걸 이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에이모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아모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아모스 말고 PLS라는 것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근데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모스랑 PLS랑.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다시 PLS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그 아웃풋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디에이터 이펙트라는 거는 이건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말로는 매개 효과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매개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어 사실 이제 부스트래핑이 왜 이용되냐면요.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이 통계에서는 얻어진 자료에 대한 이런 가정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정기분포를 가지냐 뭐 이런 가정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자료를 많이 얻지 않고도 그런 가정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뭐 그 실내 구간이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그 부스트래핑이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트래핑은 자료를 많이 얻지를 않고도 우리가 뭘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게 이제 모더레이터 이펙트, 이제 조절 효과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조절 효과 어떻게 분석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마 사회과학 분야에서 뭐 이런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매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뭐 조절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뭐 가설 설정하고 이거 검증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PLS라는 게 이게 아모스 대신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데요. 이 스마트 PLS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하는 방법하고 아모스랑 PLS의 그 차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통계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후드 해가지고 뭐 최대 우도법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나라 번역을 하는데 이 방법이 도대체 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논문을 쓰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 논문 이런 것들 이제 리서치 페이퍼 같은 거 이런 거 쓸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기법들이나 이거의 원리랄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그 깊숙이 무슨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랄지 뭐 이런 내용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크닉이 뭔지 그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 물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거 컴퓨터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제 시험을 두 번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시험이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배운 거 있죠? 배운 거를 이제 제가 자료를 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 그 실제로 한번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얻어가지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거. 그게 이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렉처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 렉처에 좀 집중을 좀 하시면은 그 렉처에 그 다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컴퓨터를 올리고 그다음 결과는 어떻게 얻고 그다음에 그 해석은 어떻게 하고 그 과정을 다 렉처에 에,
렉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참고해서 실제로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라는 의미로 지금 이 시험을 여러분들 이제 치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